네, 어제 발표된 중국의 5월 실업률은 5.9%입니다. 2월 6.2%, 4월이 6%였으니까 추세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산업 생산지수도 5월은 전년 동기 대비 4.4% 성장입니다. 소매 판매 지수는 아직 마이너스 2.8% 성장이긴 합니다만은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에서 이런 데이터가 나온 직후에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는 학자들이 나오고 있고요. 덩달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높아졌습니다. 일본계 노무라 증권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0.5%, 4월에 마이너스 5.9%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봤다가 무려 5.4%포인트나 높여 잡았습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마이너스 1.2%라고 했는데 이건 OECD 36개국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치입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다시 재발하지 않고 중국, 미국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최소한 미국 대선 11월까지 미국과 중국이 죽기 살기로 싸울 일은 없겠죠. 올해는 제발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련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련입니다. 유튜브 오늘도 같이 갑시다. 경제방송 아무거나 들으면 큰일 납니다. 듣고 또 들어도 탈이 나지 않는 최경영의 경제쇼. 네, 코로나19로 가장 요즘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쟁점 가운데 하나가 기본소득인데요. 지난번에 한신대학교 강남원 교수 모셔서 주로 찬성하는 이야기 들었었고, 오늘은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이상희 교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를 모셨습니다. 이상희 교수님도 이 기본소득 관련해서 국내 손꼽히는 전문가 중 한 분이시죠?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맡고 있는 제주대 의대 이상희 교수입니다. 예.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학회 아닙니다. 시민운동단체입니다. 아, 시민운동단체군요. 네, 싱크탱크형이죠. 아, 그렇군요. 정책을 개발하고 담론을 정치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보편적 복지라는 말을 처음으로 시민운동에서 공론화시켜가지고 정치권으로 투입시켜가지고 이걸 제도화하는 데 저희들이 성공했고요. 아, 보편적 복지라는 말을 네. 처음으로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그걸 정치 담론화 시킨 곳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리하고 계시는 정세균 총리님이라든지 예. 그 당시의 정치인들 있죠. 정동영, 그 천정배 등등, 예. 손학규 그 당시에 2007년, 8년, 9년, 10년 이때 정치 주역들은 저를 잘 알죠. 제가 그분들 다 만나가지고 설명을 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세일즈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걸 이제 잘 저희들이 예. 정치권에 전달했습니다. 예. 정치권에서 그거를 제도화했죠. 특히 지금의 민주당 있죠. 예. 지금의 민주당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치를 막 시작하시면서 민주당이 이제 새롭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당헌을 고치는데요. 당헌의 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가 그때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제가 기여를 많이 한 겁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 복지국가를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는 그 선생님의 어떤 소신과도 관련이 있겠습니다. 제 30년 시민운동의 모든 것이죠.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그렇군요. 예. 의과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이제 보건복지 시민운동을 했거든요. 예. 지금의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창설하는 일을 하자라고 시민운동 10년 했고 예. 그리고 1998년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을 때 제가 그 당에 시민사회를 대표해서 그 스카우트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의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창설하는 일을 제가 주도적으로 이끄는 제가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원래 그럼 보건복지학을 하셨던 저는 거예요? 의과대학 졸업하고 예. 저는 공중보건학을 했던 예방학 전문의입니다. 아, 의사시군요. 네, 저 예. 보건정책 전문가죠. 그리고 김대중 정부 당시에 제가 전반기 2년 반을 거기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제가 그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창설하고 예. 의약분업제도를 실시하고 지금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입법하는 과정에 제가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예. 기존의 민주정부가 지금까지 이어온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해서 예. 노무현 정부 지금까지 이
지난 한 20년에 걸쳐서 이루어온 이 복지 성과에 대한 대단한 애정을 갖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특히 2007년부터는 저희들이 보편적 복지를 전면에 내걸고 보편적 복지국가를 대한민국에 건설하자라고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성과가 지금 한 13년에 걸쳐가지고 꽤 나타났거든요. 예. 아직은 많이 미진하지만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복지국가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드시겠다고 대선 슬로건도 내세웠고 예.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의 방향이 포용적 복지국가거든요. 예. 제가 그게 밑바탕을 깐 사람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걸 훼손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가 있다면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 시민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제 노선을 지켜내는 게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의 길로 우리 국민들께서 쭉 가시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대하는 게 예. 저는 정상적인 제 반응이죠. 훼손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제주대학에서 지금 계시다가 서울로 올라온 게 네. 최경영의 경제쇼를 출연해서 이 훼손하려고 하는 시도를 막아보려고 오신 겁니다. 정확하게 저는 저지하려고요. 저지하려고. 네. 그 시도는 저는 결코 관철되면 안 된다. 아. 그거는 보편적 복지국가와 양립하기 어렵다. 저는 이런 제 30년의 신념을 갖고 있어서 그러는 거지. 네. 뭐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먼저 소신이나 신념을 말씀을 해 주시면 훨씬 더 네.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더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잘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일단 헛갈려 합니다. 우리가 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이 있었습니다. 1차 한번 했었죠. 네. 이거하고 기본소득은 분명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죠. 네.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아무 관련이 없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게 예. 관련이 1이라도 있으면 제가 성을 갈아버리겠습니다. 정말 1도 없습니다. 제가 그걸 설명드릴 텐데요. 석을 가를 그럼요. 정도. 이거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이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 재난 상황이 닥쳤을 때 지금 예. 코로나19는 거대한 재난이죠. 예. 이건 보건적 재난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재난까지 간 거잖아요. 이 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소득의 상실이라든지 실직을 당한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경제가 전체적으로 침체되지 않습니까? 어렵죠. 이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푼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적극적 재정 정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경우에 정부가 돈을 푸는 게 정상적인 정부인 거죠. 그래서 정부가 돈을 풀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돈을 이제 푸는 게 맞느냐? 재난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주로 돈을 푸는 게 맞죠. 그렇죠. 이럴 경우에라야 복지 효과가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복지를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주면 복지 효과가 커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또 경제적 약자들이라면 예. 더더군다나 이 돈은 전부 다 시장에서 소비를 해버릴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한계 소비 성향이 큰 사람의 이 소비가 결과적으로 총수요를 진작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데 도움이 되겠죠. 예.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정부든 재난적 상황에서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는 게 상식이고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부라고 하는 중앙정부부터 그리고 광역정부, 광역지자체죠. 예. 기초지자체 이르기까지 모든 단위에서 지금 재난지원금을 다 풀었지 않습니까? 예. 이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다가 기본소득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리면 예.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아무 관련이 없는 건데. 논의가 완전히 꼬이게 됐다. 예를 들어서 집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어요. 굉장히 예뻐요. 예. 아, 예쁜 게 뭐지 하니까 또 강아지가 떠올라요. 예. 그래서 갑자기 고양이 보고 야 너는 강아지야라고 불러버리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거는 저는 예. 진실의 왜곡이죠. 예쁘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예. 한데 고양이하고 강아지는 종이 다르잖아요. 예. 그럼 예쁘다라는 이유 때문에. 예. 근데 이거를 고양이를 강아지라고 불러버리면 이게 진실의 왜곡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일부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지금 일부러.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을 헛갈리게 하려고 그런 거죠. 혼용을 하고 있다. 그런 거죠. 단어 자체를. 재난지원금이 굉장히 극적인 정책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예. 아, 이 극적인 정책 효과는 우리 거야. 즉 기본소득의 효과야라고 그 의도를 가지고 재난을 틈타서 재난 더하기 기본소득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리는 사람들이 일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제가 그분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어. 그런데 그런 것이 저는 그 정치적 그 의도가 있다면 정치적 의도가 있다. 그런 정치적 의도는 저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그런 거는 진실을 왜곡해서 자기의
목적을 관철하려고 하는 게 있다면 예.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그럼 원래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뭡니까? 기본소득은 예. 정확하게 담론입니다. 담론이다. 자기의 담론이 복지국가의 담론처럼 예. 기본소득 국가의 담론이 있습니다. 어. 이 담론의 가장 높은 목표는 물질적 자유를 보장해 줌으로써 실질적 자유의 세계로 가는 발판을 마련하는 거예요. 이따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김종인 대표가 했던 이야기하고 비슷하네요. 김종인 대표께서 그 책을 예. 보신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네요. 네, 기본소득의 이 철학이 그런 겁니다. 예. 그럼 그 철학을 물질적 자유를 줌으로써 실질적 자유를 실질적 자유의 세계로 가는 발판을 마련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돈 200만 원, 뭐 300만 원을 줌으로써 실질적인 자유, 내가 뭐 직업을 갖지 않아도 나의 창조적인 활동을 할 자유를 갖게 될 자유를 준다. 뭐 이런 그런 의미네요. 예.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예. 그 담론의 철학은 굉장히 원대한 건데요. 예. 그 원대한 철학을 가기 위해서 그러면 기본소득은 어떠해야 되는가 5가지의 핵심적인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건이 있군요. 이 요건을 다 충족했을 때 그건 기본소득 맞구나. 왜?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이게 실질적 자유가 구현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5가지 요건이 있거든요. 예. 그 첫 번째가 보편성입니다. 보편성. 모두에게 줘야 된다. 네. 두 번째가 무조건성이에요. 무조건 줘야 된다. 조건을 달면 안 돼요. 예. 그 뭐 생산 연령 인구라고 예. 뭐 저처럼 취업해서 정기적으로 월급 받고 있다고 안 주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줘야 돼요. 이게 무조건성이에요. 예. 근로 의사가 있든 없든 줘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각 개인에게 줘야 돼요. 개인에게?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각 개인에게. 예. 그 이재명 지사가 각 개인에게 10만 원씩 드리지 않습니까? 예. 요거는 개별성 요건에는 맞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가 정기적으로 줘야 돼요. 매달 주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네, 이걸 매달 안 주고 주다 말다 하면 예. 물질적 자유가 있다 없다 이렇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예. 마지막 5번째가 충분성 요건이에요. 충분성. 충분성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돈만 가지고도 생계가 유지가 돼야 실질적 자유가 구현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 돈이 모자라거나 조금 푼돈이면 예. 이거는 뭐 기본소득으로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철학 그렇죠. 구현과는 무관한 거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5가지 요건이 다 충족되어야 우리가 기본소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재난지원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보편적으로 주기는 했지만 보편적으로 무조건 이번에 주기는 했죠. 무조건 주긴 했죠. 예. 그다음에 가구한테 줬으니까 개인한테 준 건 아니고. 이재명 지사께서는 개인에게 줬습니다. 예. 근데 우리 이제 정부에서 중국에서 준 중앙정부 거는 그거는 기본소득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본소득. 정기적으로 준 거는 분명히 아니고요. 네, 한 번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충분히 줬냐고 하면 한 사람이 뭐 20만 원이나 뭐 50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게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건 그래서 없군요. 예. 충분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GDP의 25%를 나눠줘야 되거든요. 어휴. GDP 25%면 이제 우리 돈으로 따지면 연간 2천조 원에 25%니까 한 500조 원. 500조 원을. 네, 500조 원을 5,200만 국민에게 나누어서 다달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달에 80만 원을 줘야 돼요. 이게 충분성 4인 가구면 4팔에 30이 32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런 겁니다. 무조건 개인에게 가는 거니까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충분성 요건을 완전하게 충족했다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완전 기본소득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완전 기본소득. 네. GDP의 10 내지 15%에서 시작하는 예. 거를 부분 기본소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 그 GDP 잠깐만요. 네. 지금 특보가 들어와 있어서요. 통일부가 북한이 오늘 2시 49분경 개성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그러니까 북한이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예. 특보가 들어와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4인 가구가 320만 원을 받을 정도가 돼야 완전 기본소득이다. 네. 나머지는 그러면 이런 5가지 기본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경우는 없었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고요. 예. 여기에 가장 충실한 방안이 2016년 스위스에서 국민투표에 붙여진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거는 이 완전 기본소득에 근접한 개념이에요. 그거는 어떤 거였습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예. 이 5가지 요건에 다 충족되었죠. 5가지 네. 요건에 다 충족되고 스위스 국민들에게 이런 국민투표를 했습니다. 국민투표를 해서. 네. 왜냐하면 스위스는 참여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스위스 국민 한 10만 명이 서명하면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제 사전 토론에서 다 반대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이 원했기 때문에 투표가 이루어진 건데요. 국민투표에서 77%가 반대해가지고 부결돼 버렸습니다. 77%나 반대했어요? 네. 2016년에. 2016년.
근데 지금 이제 그 코로나19 이후에 4차 산업혁명 또 코로나19 뭐 이것과 맞물리면서 사람들이 기본소득에 관해서 찬성하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 그걸 그리고 명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또 높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저는요 그게 그 기본소득에 대한 찬성이 아니고 예. 저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찬성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스위스에서도 처음에 기본소득이 제한되었을 때는 그거 그냥 공짜로 돈 주니까 좋은 거네. 이게 막연하게 우호적인 그 여론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토론에 들어가고 그리고 아주 심층적인 공론화가 이루어지면서 국민투표에 붙여지니까 77%가 반대해버리지 않습니까? 왜 반대했겠습니까? 기존의 복지를 구조조정해야 되거든요. 예. 기존의 복지는 그 사회적 위험에 처할 확률이 높은 서민과 이게 하위 소득 계층이 혜택을 받을 확률이 더 높은데 그런데 이분들에게 이걸 다 뺏어버리는 거잖아요. 기존의 복지를 다 빼앗아야 돼요? 왜냐하니까 그 엄청난 돈 예. GDP 25%를 어떻게 마련합니까? 그 마련하려면 기존의 정부 재정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빼내야 되고 그리고 또 일부는 세금을 더 걷어야 되겠죠. 정세를 해야 되겠죠. 스위스도 그런 식으로 이제 논의가 된 그랬죠. 겁니까? 네. 그래서 스위스 국민들이 이거 세금은 더 내고 기존의 복지가 대부분 없어지는데 그리고 이게 현금을 받는 거구나. 이제 그래서 반대한 거죠. 아니 기존의 복지가 다 없어진다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충분히 어떤 돈이 주어져야 된다고 한다면 어려우신 분들한테 더 많이 가는 게 상식적으로는 맞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어려우신 분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 앵커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노동력을 상실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사회적 위험에는 처하잖아요. 예. 궁극적으로 사회적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인 게 뭐 산업재해를 당했다라든지 실직을 당했다라든지 아니면 중대한 질병에 걸려서 소득이 없어진다라든지 이를 못하니까 아니면 이제 은퇴를 한다라든지 우리 모두가 은퇴를 하잖아요. 은퇴하면 우리 국민연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기본소득 같은 걸 제대로 하면 국민연금 제도 이런 걸 다 철폐하는 거죠. 우리가 기존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용돈 같은 기본소득 논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30만 원을 주는 거는요. 그거는 부분 기본소득이라고 부릅니다. GDP의 10%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분 기본소득은 완전 기본소득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중간 전략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대체적으로 학계에서도 인정이 되고 있고 저도 인정합니다.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주는 건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그 이원재 대표라고 지금 이 기본소득 운동하고 계시는 그분이 방안을 내놓은 거 보면 뭐 30만 원짜리, 35만 원짜리 이런 걸 내놨거든요. 요건 이제 부분 기본소득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재원이 어느 정도나 필요하나요? 200조 원이 듭니다. 200조 원? 네, GDP의 10%니까요. 그러면 그거 같은 경우는 기존의 복지를 다 빼앗지 않고 그냥 하는 겁니까? 기존의 복지를 다 빼앗죠.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나라 중앙정부 재정이 500조 원, 512조 원이잖아요. 그렇죠. 512조 원. 512조 원에서 한 100조 원을 빼내야 되거든요. 나머지 100조 원은 정세를 합니다. 세금을 더 걷어야 됩니다. 그래서 200조 원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럼 100조 원을 빼낸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광의의 복지 있죠. 넓은 의미의 복지를 다 통틀어 봐야 185조 원입니다. 광의 복지라는 거는 보건복지를 담당하는 아니라 공무원들 종사자들의 월급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노동까지 포함해서 주거까지 포함해서 주거까지 우리 정부 부처 중에 한 3분의 2에서 하고 있는 각종 복지를 다 통틀었을 때 그러니까 임대주택이나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거 다 복지거든요. 광의의 복지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한 185조 원 되는데 그중에서 한 절반 이상을 털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중에서 털어낼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이런 시도가 이루어진 적이 없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이 시도를 갑자기 정치적으로 하겠다라고 나서니까 저는 의안이 벙벙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 논의가 될 때 우리가 어떤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보자. 기본소득을 추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뭐 이쪽 부분에서는 어떻게 증세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아니면은 지금의 기존의 뭐 누수가 일어나는 부분들 세출의 누수가 일어나는 부분들 돈을 좀 잘못 쓰고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좀 걷어가지고 다시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정도 그러니까
지금 정부 재정 지출 중에서 이거는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좀 누수가 있다. 예. 효율화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예. 그 부분은 당연히 효율화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거기서 마련할 수 있는 돈은 많아야 10조, 20조 원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100조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10조, 20조 원을 막 그렇게 가지고 빼냈다고 쳐요. 그럼 이 그건 돈은 사실은 기본소득하고 별개로 만약에 누수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막아야 되겠죠. 그럼요. 지금 예. 정부가 그 노력은 무진장하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 비해서 누수가 많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전산화 시스템과 AI가 작동하기 때문에 예. 지금은 그 누수를 대부분 다 발견을 해내요. 그래서 이거를 줄인 돈이 만약에 생겼다면 예. 그 돈은 기존의 보편적 사회보장에다가 돈을 사용해야지. 예. 지금 보편적 사회보장에 지금 사각지대가 너무나 넓고 예. 보장 수준이 낮아가지고 지금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만큼 제도적으로 보장을 못 해주고 있잖아요. 예. 그럼 여기다가 돈을 써야 될 텐데 이 돈을 빼내고 여기다가 또 다른 분야까지 다 구조조정해가지고 복지를 다 없애고 이래서 100조 원을 마련하고 또 100조 원을 세금을 더 걷어서 이 200조 원을 가지고 다달이 모든 국민에게 한 달에 32만 원씩을 나눠주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 근데 저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기존의 보편적 사회 보장의 원리, 즉 보편적 복지가 완전히 거부당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위기감을 느끼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보편적 복지는요. 예. 보편적 복지는 우리 앵커님이든 저든 아니면 막노동을 하시는 분이든 예. 플랫폼 노동을 하시는 분이든 누구라도 말이죠. 예. 살다 보면 위험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이 사회적 위험이나 또 그 자녀가 태어났고 그러면 보육 어린이집 가고 또 학교 가고 대학도 가고 또 취직도 해야 되고 복지가 필요하잖아요. 예. 학비가 필요하고 직업 훈련도 받아야 되고 예. 이렇게 살아가면서 누구라도 위험에 처하거나 또 복지가 필요하게 돼요. 예. 그러면 누구라도 이걸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는 받는데 누구는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너무 넓어요. 예를 들어서 예. 똑같이 실업자가 됐는데 예. 어떤 사람은 고용보험 혜택을 받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고용안전망 바깥에서 아무 혜택도 못 받아요. 그게 거의 절반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오히려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편적 고용안전망을 확립해야 되거든요. 그런 그런데- 의미에서의 보편적 복지를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그러면 왜 그러면 이게 못하고 있냐. 대통령께서도 이걸 해야 된다고 내 소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못하고 있냐. 예. 돈이 없는 거예요. 정부가. 돈이 없죠.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지금 고용보험 재정 규모가 예. 연간 10조 원이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금 하위 소득 계층을 취업자 중에서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이 전체 취업자의 절반에 해당되시는 이분들을 고용보험 틀 속으로 우리가 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이 10조 원보다 한 최소한 2배 이상의 재정 지출은 더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겠죠. 예. 그런데 그러면 한 20조 원이 필요해요. 그렇죠. 아무리 못하더라도 한 15조 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돈이 지금 정부는 없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또 자영업 같은 경우도 사실상 1인 혼자 고용하고 있는 셀프 인플로이드 돼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노동자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요. 예. 노동자죠. 취약계층입니다. 그분. 취약계층에 있는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런 사각지대 아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그렇습니다. 사람들도 보호를 해줘야 될 텐데 네. 그런 재원까지도 다 뺏길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 지금 삼성전자에 다니는 정규직 노동자는 예. 지금 해고를 당했잖아요. 예. 그러면 사회안전망으로부터 그 위험에 처했으니까 혜택을 받아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영세 자영업자나 예. 아니면 그 특수고용 노동자는 오늘 이제 소득이 없어지고 가게가 문을 닫고 정말 길거리 나앉게 생겼는데 그렇죠. 아무 혜택을 못 받아요. 실업수당이나 이런 거를 전혀 받을 수가 없죠. 제도적인 예. 안전망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이 보편적 사회 보장, 이 보편적 복지를 확립하자. 사각지대를 다 없애버리자. 예. 지금 이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정부 재정이 막대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에 돈을 쓰자라고 하는데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 코로나19 때문에 갑자기 아파요. 네. 그리고 뭐 일단 사기업이다 뭐 이래가지고 그 무급 휴가를 가야 된다.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유급 휴가 제도가 상당히 발달한 국가들이 많이 있던데 우리 같은 경우는 유급 휴가를 가는 경우가 네. 아파서 유급 휴가를 가는 그런 노동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그 제도가 아예 없죠. 왜냐하면 예,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예. 질병보험이라고 하는 사회보험 제도가 아예 없어요. 그렇죠. 근데 노사가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노동조합이 뭐 좀 강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도 있기는 하던데
그거는 시장에서 만들어진 거지. 그렇지. 국가의 제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다른 선진복지국가에는 질병에 걸려서 장기간 일을 못 하게 되면 예. 소득 단절이 오죠. 그렇죠. 이 부담을 그 고용주에게 지우지 않습니다. 이 부담은 사회보험으로 해결해요. 그렇더라고요. 네. 예. 우리는 지금 그게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업에 그게 없어요. 처하거나 예. 큰 병에 걸리게 되면 예. 당장 가장이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니까 소득 단절이 오죠. 예.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겁니다. 정말 막막하게 되는 거죠. 막막하죠. 예. 이거 해결하려면요. 여기도 한 20조 원 정도가 돈이 필요해요. 아, 거기에도 20조 원 네. 정도 필요하군요. 제가 자꾸 20조 원 말씀드린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아까 예. 그 기본소득 논자들 중에서 GDP의 10%에 해당되는 200조 원을 마련해서 예. 이걸 가지고 한 달에 32만 원씩 나눠주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죠. 예. 아까 랩 네. 2050의 네, 이원재 대표 같은 이원재 분이. 대표 같은 분. 사실 그게 기본소득 논자들 중에서 부분 기본소득 논자로서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을 하신 거예요. 예. 그럼 저 인정해요.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지 다만. 예. 그런데 그분들이 100조 원은 기존 정부 500조 원에서 구조조정하고 100조 원은 세금을 더 걷자 그러잖아요. 예. 이 100조 원 세금을 더 걷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이 GDP의 20%예요. 예. 그러니까 GDP가 2천조 원에 한 20%니까 한 400조 원 조금 안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아, 그러네요. 예. 400조.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요. OECD 국가들 평균 조세 부담률이 GDP의 25%예요. 예. 그러니까 5% 포인트 차이가 나죠. 아, 그래서 그럼 OECD 100조 원이죠. 평균으로 예. 우리가 OECD 평균보다 조세 부담률을 더 높일 수는 없는 겁니다. 예. 이거 더 높이면 우리 경제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여야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는 당분간의 최대치는 이 OECD 평균까지예요. 평균이다. 25%다. 네. 그렇게 보면 GDP 5%만큼 차이가 나죠. 예, 그게 100조 원이다. 100조 원이죠. 그러니까 그게 월 한 30만 원에서 35만 원이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그 100조 원을 예.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당분간 가까운 미래까지 그 추가로 정세를 할 수 있는 최대치 여력이 100조 원이다. 그러네요. 그럼 이 100조 예. 원을 이제 더 걷었다고 쳐요. 그렇죠. 그럼 이 돈을 가지고 기존 예. 정부 구조조정 100조 원 더해서 200조 원을 가지고 예. 32만 원씩 매달 나눠줘버리고 말 것이냐. 예. 아니면 이 100조 원 추가로 생긴 돈을 가지고 보편적 복지를 완성할 것이냐. 저는 보편적 사회 안전망을 완성하는데 이 100조 원을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야, 선후 관계군요. 기본소득보다는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게 낫다. 증세를 하더라도. 자,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네요. 지금 예. 우리 앵커님이 선후 관계라고 표현하셨는데 예. 저는 선후 관계가 아니라 아, 선후 관계가 아니고. 아니고 예. 선후 관계면 이게 먼저 가고 나중에 따라올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예. 기본소득은 못 따라옵니다. 아, 못 왜냐하면 따라온다. 기본소득을 어떤 기본소득론자들은 또 이런 이야기도 해요. 요즘 들어와가지고 대통령께서 전 국민 고용 안전망을 설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여기 돈이 이제 한 15조 원, 20조 원 든단 말이에요. 예. 좋다, 그 찬성이다. 예. 그러면 그 다음에 기본소득 하자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건 불가능한 것이 예. 기본소득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그거는 이 보편적 고용 안전망 자체를 해체한다는 소리입니다. 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거를 강조하시는군요. 예. 기존의 사회보험 제도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는 거거든요. 예. 이게 기본소득의 오리지널한 아이디어입니다. 그 기본소득론자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놓고 논쟁을 해야 되는데 예. 저는 그 논쟁은 찬성한다니까요. 예. 그런데 이걸 정치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당장은 이게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예. 당장 작동 안 하니까 예. 그러면 대통령께서 뜻하시는 대로 일단 보편적 사회 안전망부터 먼저 가시고요. 그다음에 기본소득도 함께 같이 가시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 이건 거짓말인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숨기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원래 의도는 기본소득을 근본적으로 가야 된다는 그 주장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이랄지 어떤 보편적 복지를 향한 보완적인 조치들은 꾸준히 하고 기본소득도 더하자라는 거는 사실은 기본소득을 하자라는 주장의 다름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거는 기본소득을 안 하자라는 거가 돼버린다는 거. 그건 기본소득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복지를 대체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좌파든 우파든 관련이 없습니다. 예. 기존의 현금성 복지를 전부 다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기존에 그러면 예. 이제 사회 서비스 분야도 사실은 재정이 모자라게 되면 사회 서비스 분야도 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이야기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 기본소득을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기본소득을 그래서 사회 논의가 됐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이 다수가 돼서 스위스와는 반대로 뭐 70%가 찬성을 했다고 쳐요. 네. 그래서 기본소득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기본소득이 이제 도입이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안 돼. 될 수가 없는 건데요. 예. 왜냐니까 이거 만약 기본소득을 하겠다라고 어떤 정치 세력이 났으면 저는 그 정치 세력은 폭망한다고 봅니다. 아, 폭망한다. 그래서 유럽 예. 어떤 정치 세력도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은 기본소득을 들고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어떤 정치 세력이 들고 나와서 했다 그러면 좀 폭망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한다라고 보지만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어졌다면 이 나라가 대대적인 혼란에 빠지죠. 사회 보장의 원리가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사회 보장의 원리가 없어지는 대신에 이제 기본소득이 관철됐잖아요. 예. 그럼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평등한 거거든요. 예. 누구나 저 부자들도 한 달에 32만 원 혹은 완전 기본소득이면 한 달에 80만 원 받아요. 예. 가장 가난한 사람들도 80만 원을 받아요. 똑같은 돈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기존의 보편적 사회 보장 제도에 비해서 이게 복지 효과가 현저히 떨어져요. 복지 효과라고 하는 것은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복지가 갔을 때 효과가 큰 것이지. 예. 기본소득으로 하면 복지가 많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나 복지가 하나도 필요 없는 부자들에게나 똑같이 가니까 예. 복지 효과가 아주 제한적이에요. 아. 그러니까 복지 효과는 오히려 떨어졌죠. 그럼 경제 효과는 심대하게 타격을 입어요. 예. 기본소득은 경제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기본소득을 마치 재난지원금으로 이해하면 경제 효과가 있는 건데 기본소득은 재난 때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경제가 활성화됐을 때도 경기가 막 화랑으로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데도 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 순환과 무관하게 매달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순환에 대한 대응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를 찬성하는 예. 사람들은 경제를 도대체 저는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를 단순히 복지 정책으로 볼 게 아니고 네. 힘들어져서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 지금 이야기하고 AI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런 게 이제 가속화가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나가서 써야 되는데 쓰지를 못하니까 소비가 부진하게 돼서 계속 경기가 침체 늪에 빠지는 것보다는 소비 촉진을 해서 기본소득을 줌으로써 소비 촉진해서 그게 성장으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 경제정책으로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경제정책에 대한 잘못된 이해죠. 예. 그러니까 항상 그분들은 머릿속에 재난적 상황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 모두가 실업자가 될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 늘 돈이 없어. 늘 돈이 없으니까 늘 돈을 다오. 아니면 우리는 늘 재난적 상황이야. 예. 이것만 전제를 두고 있는데요. 경제라고 하는 건요. 예. 이 경기가 순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도 있고 또 나쁠 때도 있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존의 보편적 사회보장은 경기가 나빠져 가지고 실업자가 많아지게 되고 복지를 필요로 하는 빈자가 늘어나게 되면 이 자동적으로 정부 사이드에서 돈이 풀려가지고 나갑니다. 시중으로. 예. 그러면 이게 경기를 진작하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경기가 아주 좋아져요. 경기가 좋아지면 오히려 시중에서 세금이라고 하는 경로를 통해서 정부 쪽으로 돈이 빨려 들어가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를 조정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는 이 경기 조정 기능이라고 하는 경제 효과가 탁월합니다. 그런데 이 기본소득은 경기가 좋으나 나쁘나 모두에게 똑같이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 경기 순환에 따라 가지고 대응하는 효과가 아예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처럼 계속 경기가 안 좋다고 하면 네. 2차나 또는 3차 재난지원금 그거는 이제 부정기적인 겁니다. 매달 한 번씩 주는 기본소득하고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 네.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의 2차나 3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홍당기 부총리는 분명히 반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기본소득에 관해서도 굉장히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2차 재난지원금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재난지원금은 저는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건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어요. 있다. 근데 이거는 부정기적이기 때문에 아니 재난이면 재난 상황이라. 재난 상황이면 예. 경기가 침체되어 있을 때 기존의 복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예. 이거는 극악 처방을 해야 되겠죠. 예. 앵커님 이거 잘 보십시오. 지금요 유럽의 선진 복지 국가들 있죠. 예. 유럽의 보편적 사회 보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 국가에서는 특별하게 재난지원금 같은 정책을 잘 쓰질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재난의 상황에 처해서 실업에 처했거나 빈곤에 처했으면 자동적으로 그 실업 안전망이라든지 공공부조를 통해서 국가로부터 돈이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도로 뭐 돈을 풀 이유가 없는 겁니다. 미국이 그런 미국은 이유가 그게 없죠. 미국이 없고 일본이 없고 우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복지가 열악해서 우리가 돈을 푼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동적으로 이게 경기 순환에 대응하는 장치가 보편적 복지거든요. 예. 전 국민이 만약에 사회적 위험에 처했을 때 복지가 필요할 때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복지가 제대로 작동만 한다면 그러면 이게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필요가 커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필요가 큰 만큼 그대로 돈이 다 풀려나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예. 이게 바로 경기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효과거든요. 그리고 경기 효과가 굉장히 큰 거죠. 예. 이런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풀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왜 재난지원금을 풀어야 되느냐. 우리는 중하소득계층을 위한 저소득계층을 위한 이 사회 안전망이 너무 부실해가지고 즉 사각지대가 너무 크고 복지 수준이 미약해요. 예. 그러니까 이 재난적 상황에서는 기존의 복지 시스템으로는 이 기존 복지의 작동만으로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예. 사각지대가 너무 넓어서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부가 돈을 이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찬성합니다. 예. 다만 누구에게 돈을 푸느냐. 저는 소득 상위 20 내지 30% 국민에게 돈 푸는 거는 절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재난에 처해지를 않았어요. 저도 재난에 안 처해 있고요. 예, 맞습니다. 앵커님도 재난에 안 처해 있는 거예요. 안 처해 있습니다. 예. 네. 예. 재난에 안 처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 거는 그건 재정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예. 그건 복지 효과, 경제 효과, 소득 재분배 효과 전부 다 빵점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 한 로버트 라이시 장관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국 전 노동부 장관도 네. 한 35%의 노동 인구는 재난에 처해 있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오히려 소득이나 자산이 더 늘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못 나가니까. 나가지 않고 돈을 안 쓰기 때문에 오히려 저축을 더 많이 하게 될 수가 있고 그게 경제에 안 좋은 효과. 아까 지금 한계 소비 성향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돈이 쓸 돈이 없으면 돈을 주면 가서 무조건 다 쓰는 거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기본소득도 안 되는 이렇게 하위 계층 같은 경우는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편적 복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편적 복지가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잘 돼 있다는 유럽의 나라들은 아까 스위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본소득에 관해서 그래서 전혀 이야기를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안 하는 겁니까? 그렇죠. 스위스에서는 그 이야기가 없어져 버렸고 예. 좀 유럽의 어떤 나라들도 책임 있는 정치 세력들이 기본소득을 정치적 의제로 들고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아, 네. 예. 근데 또 일부 사람들은 예. 시필레 정권에서 그러니까 예. 저기 핀란드 중도 우파 정권에서 그 2,000명의 장기 실업자를 대상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건 말 그대로 사회 실험이에요. 2,000명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것도 장기 실업자. 장기 실업자. 네. 장기 실업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본 겁니다. 예. 이분들은 그 실업 수당을 정부로부터 받고 있었는데 예. 실업 수당을 받는 거하고 기본소득을 받는 경우 이렇게 하면 기본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취업을 하게 되더라도 기본소득은 계속 주어지는 거고 예. 실업 수당은 취업하면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그 취업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더 많이 해가지고 고용률이 높아지겠냐 이걸 보려고 한 거예요. 한번데 기본소득이 그 노동 의지, 근로 의지를 고취하는지 여부를 보려고 예.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해봤는데. 예. 검증의 결과는 아무 의미 없더라. 그리고 유의미한 효과가 안 나타난 거죠. 예. 그래서 2년 이후에 이제 실험을 끝냈고 그리고 더 이상 정책 실험을 하지 않기로 하고 이제 묻어버린 거죠. 끝난 겁니다. 이게 근데 사람들이 또 헛갈리기 쉬운 게 레리 코드로라고 이제 미국의 경제보좌관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600불 정도를 재난지원금을 사람들에게 또 주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레리 코드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대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사람들이 일을 안 하게 될 것이다. 다시 그 뭐랄까요? 그 실업자가 취업을 하려는 노력을 덜 하게 될 것이다. 이래서 굉장히 이제 비판도 많이 받았고 그 굉장히 큰 논쟁에 부딪혔는데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믿음 같은 게 있잖아요. 인간에 대해서 기본소득을 주면 사람이 창의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사회 전체에 공익적으로 이바지할 것이며 그 파이가 굉장히 생각보다 클 것이다라는 인간에 대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뭐랄까 멋있게 들리기는 하거든요. 이게 어떻습니까? 철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 철학적으로 굉장히 그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저보고 기본소득 반대 논거로 예. 그 기본소득 주면 사람들이 게을러져서 일 안 할 것이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예. 저는 별로 그렇게 크게 뭐 지지하거나 예. 반대하거나 그런 의사를 제가 표명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 저는 그 인간의 선한 의지를 믿고 싶거든요. 예. 인간은 기본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하고 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저는 그 의지 그러니까 물질적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인간의 실질적 자유의 세계를 구현하겠다라고 하는 기본소득의 그 철학과 이념을 저는 숭고한 거라고 봅니다.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딴지걸 생각은 없고요. 예. 다만 그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적인 요건으로 본 그 정체성을 우리가 따져보면 예. 그거는 사회보장의 원리를 완전히 거부해버리는 거잖아요. 자, 그럼 사회보장의 원리를 거부하고 모든 사람에게 획일적으로 균등하게 똑같이 나눠주는 이 획일적 평등보다는 예. 우리는 형평과 공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예. 형평과 공정이라고 하는 개념은 음.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가 발생했을 때 그만큼 우리가 서로 연대적으로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돼지 저금통이 나라입니다. 우리 돼지 저금통에 능력껏 예. 무진적으로 세금을 냈다가 예. 이 돼지 저금통에 있는 돈은 사회적 위험에 처했거나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 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면 우리 모두가 서로 한 식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게 바로 보편적인 복지의 사회적 연대 효과거든요.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러면 이제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은 더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기본소득은 필요 없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고 필요 많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줘버리니까 필요 충족이 한쪽에는 안 되고 한쪽에는 돈이 쓸데없이 남아돌고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사회보장의 원리가 없음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비극인데 예.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 효과도 부족하고 예. 경제 효과도 거의 없고 그리고 소득 재분배 효과도 굉장히 뒤떨어집니다. 세금을 걷어들이는 방식에서는 기존의 보편적 복지나 기본소득이나 누진적 정세를 한다면 똑같은 거죠. 예. 그런데 걷어들인 세금을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줘 버리는 거하고 그리고 이게 사회적 위험에 비례하도록 나눠주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 기존의 보편적 복지 후자 방식이 훨씬 더 이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큰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근데 또 계속 이제 제가 반론을 여쭤볼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고요. 아, 좋습니다. 예, 예. 네. 중산층에게도 돈을 나눠줌으로써 네. 이제까지 세금을 내기만 했던 사람들, 우리 보통 이제 근로소득자들의 한 40% 정도는 네. 세금을 안 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상 버는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음으로써 야 이거 세금 낼 만하네. 네. 이런 맛을 준다. 네. 기본소득 이런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이 네. 물론 이제 다른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저는 중산층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중산층들에게 여쭤보면요. 예. 당신은 어떤 복지 혜택을 필요로 합니까? 그래 사실 진지하게 우리가 심층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 같은 걸 해보면 이분들은요. 아 내가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예. 도움을 달라.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달라. 복지 필요가 있을 때 도움을 달라. 정말 이제 보험적인 성격이군요. 예. 그런데 복지 필요는 보험적 성격은 아니에요. 보세요. 자, 출산을 했죠. 예. 결혼을 하면 집이 필요하고요. 예. 주거복지가 필요하죠. 음. 출산을 하면 이제 출산 서비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집에 가죠. 예. 예. 그다음에 크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까지 가죠. 예. 여기에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들이 있죠. 아 공적 부조로. 예. 이걸 이제 공공사회 서비스로 예. 국가가 다 책임을 져달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의료 서비스, 문재인 케어를 지금 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의료비 부담 없게 해달라. 예. 어르신 모시는 노인 장기요양 부담 없게 해달라. 여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돈이 부담이 없어지게 되면 예. 이게 중산층 가계를 실질적으로 돕는 거예요. 예. 중산층들에게 다달에 32만 원 주는 것보다 이거 해주는 걸 훨씬 더 좋아하고요. 또 중산층들도 마찬가지로 실업이나 아니면 산업재해라든지 이런 각종 사회적 위험에 처할 확률이 생기는 거거든요. 언젠가 또 은퇴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는 또 소득 보장을 해주는 게 기존의 보편적 복지거든요. 보편적 복지든 기본소득이든 보편적 복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복지망이 취약하기 때문에 더 넓혀가려면 증세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 논의도 많이 해야 될 텐데 네. 그런 논의는 없이 이제 돈 받아갈 논의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 국가로부터 돈만 받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 누가 얼마나 더 내야 되는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예.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GDP의 예. 20%잖아요. 예. OECD 평균 수준으로 가려면 25%인데 5%포인트만큼. 그러니까
100조 원을 세금을 우리가 더 낼 수 있는 여력이 있잖아요. 예. 그럼 누가 100조 원을 더 부담할 거냐. 앞으로는 이게 누진적 정세를 하되 예. 보편적 정세를 해야 됩니다. 누진적으로 보편적으로 증세를 네. 해야 된다. 보편적 누진적 정세를 해야 돼요. 아. 그러면 역시 이제 고소득자들이 누진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요. 예. 더 내야 돼요. 그건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조금씩이라도 이제는 조금씩이라도 더 내야 세금을 더 더 내야 내야 된다. 이게 보편적 복지국가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아, 하위 계층도 네. 좀 더 내야 되고. 남은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위 계층은 지금 내는 것보다는 좀 더 내야 되는. 더 내야 되고 네.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 진짜 기본소득, 가짜 기본소득 그 사람들이 계속 헷갈려서 네. 일단 이제 재난지원금이랑은 확실히 구별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가짜 기본소득 논의와 진짜 기본소득 논의를 어떤 판별하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이것도 사실은 기본소득 관련 책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아, 제가 그래요? 말씀드렸잖아요. 5가지 요건을 예. 다 만족해야 이게 진짜 기본소득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좌파 기본소득이든 우파 기본소득이든 공통점은요. 예. 이 5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지금 우파 그렇군요. 기본소득을 주장하시는 분이 저 김세연 전 의원이거든요. 예, 예, 예. 김세연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솔직하게 말씀하시잖아요. 513조 원의 중앙정부 재정 중에서 200조 원을 빼내자. 어. 그 200조 원으로 한 달에 32만 원씩을 똑같이 나눠주자라는 거예요. 예. 이분은 정세 없이 예. 기존 정부 지출 구조 조정을 하자라는 거잖아요. 증세 없이. 200조 원을 빼내서 이걸로 하자. 그리고 아까 이원재 대표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분이 이제 진보적 버전의 기본소득 논자인데 예. 100조 원은 구조 조정하고 예. 100조 원은 정세를 하자. 증세 없이 근데 200조 원을 어떻게 만들죠? 그분들이 집권하면 그렇게 할 만한 용빼는 재주가 있는 모양인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전 세계적으로 그런 전례가 없어가지고 예. 제가 사례를 들 수는 없는데 예. 그거는 우파의 정체성에는 맞는 거죠. 신자유주의적 정체성에는 맞는 겁니다. 그러네요. 작은 정부를 지향을 작은 하니까 공무원들을 뭐 해고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공기업을 뭐 구조조정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고. 겁니다. 예. 그렇게 하면 증세 없이 뭐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 숫자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나오죠. 뭐 해서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다만 아우성 치는 사람들의 불만을 무마할 수 있는 정치적 그런 협상력. 정치적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지금까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런 전례가 없었다. 어.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돈이 나갈 곳은 마이너스는 계속 많아지고 플러스는 별로 올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가짜 기본소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좌파든 우파든 기본적으로 완전 기본소득이든 부분 기본소득이든 이게 기본소득으로서 최소한의 철학을 담아내야 될 텐데 예. 그러면 충분성의 요건이 어느 정도는 갖춰져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뭐 어떤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6,000원씩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세요. 10조 원 가지고. 예. 16,000원을 모든 국민이 다달이 받으면 이게 무슨 물질적 자유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16,000원 가지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10조 원 들어가요. 그 10조 원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싶어 하시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핵심인 전 국민 고용 안전망을 일단 깔 수가 있어요. 10조 원이면. 아. 그 돈으로 그걸 해야지. 온 국민에게 16,000원 나눠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거는 가짜다. 32만 원 나눠주는 거에 비하면 예. 16,000원이면 20분의 1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비유를 드는 겁니다. 20% 알코올을 우리가 소주라고 부른다면 예. 그럼 20분의 1짜리 1% 알코올은 이게 물이냐 소주냐. 소주가 아니면 이게 가짜 소주 아니냐. 제가 이런 예를 들었는데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는 1%면 소주 맛이 잘 안 나죠. 예. 그럼 사람 보고 1% 소주를 1% 알코올을 주면 예. 이거 소주라고 먹겠어요? 물이라고 먹겠어요? 가짜 소주인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밤 10시 유튜브로 이슈 오도독도 업로드됩니다. 많은 시청 바라고요. 저희가 준비한 최경영의 경제쇼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